이제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그런 스토리를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배달 민족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은 어떤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업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에까지 어떻게 회사 서비스 시작을 했고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좀 힘들었던 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많이 했고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우한 형제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타트업 팁인데요. 이거는 아마 여기 대학생분들이 많으시니까 혹시 일반 회사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좀 제가 3, 4년 동안 경험담 제가 거의 한 3, 4개만 좀 뽑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좀 명함이 실제 명함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나이트클럽이나 강남역 여기 뭐 이쪽 유성 뭐 그런 데 가시면 많이 보시는 명함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가 처음 하고 명함을 이제 만들 때 저희가 어떻게 명함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 때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를 알릴 것인가 그리고 그들한테 어떻게 기억나게 할 것인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명함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었는데 되게 쉬워요. 명함집에서 저를 가장 먼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되게 크게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명함 인식 어플 있잖아요. 저희가 안 돼요.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명함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처음 사람들 만나거나 미팅을 하면은 명함을 주면은 되게 빵 터지더라고요. 나이트클럽에서 뭐 혹시 이런 명함 아니냐 뭐 그러면서 웃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을 미팅을 하게 되면은 좀 부드러운 또 회의나 그런 것들이 되니까 명함에 또 이런 면이 또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 이제 우한 형제들이랑 왜 우한 형제들이라고 졌을까?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옆에 보이는 이제 김봉진 대표고요.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실제 디자이너 출신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발자 출신입니다. 이제 친형제 동생이고 4형제 중에 제가 이제 셋째고 김 대표가 넷째예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말을 들었어요. 디자이너 하는 이제 형제하고 개발을 하는 형제가 이제 꼼짝꼼짝하면 거의 재미난 걸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다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아한 형제들 진짜 형제들이고요. 그리고 초기 멤버들 저희 이제 대표님하고 저하고 말고 3분 정도 더 계세요. 근데 그 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사회 일을 하면서 이제 형 동생, 그러니까 이제 형제 동생이 아니라 사회적 형 동생 뭐 그런 물론은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명을 할 때 이제 형제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어서 그러면은 앞에다 뭘 붙이고 싶은데 뭘 할까 그러다가 막 고민하다가 우아한을 붙였어요. 저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아한, 엘레강스한, 우아스럽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짜 우아, 감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의미를 좀 믹스해서 이름을 줬고요. 또 패러디한 것도 있어요. 뭐 신사동 호랭이 뭐 그런 그때 저 당시 때 2010년도 때 약간 그런 패러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졌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서비스는 너무나 간단해요. 사용자 주변에서 배달 업소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하이패토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이거 프로토타입 빼는데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틀 걸렸어요. 디자인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왼쪽 맨 이미지를 보시면 치킨, 중국집, 피자, 한식, 족발, 야식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 사용자에서 가까운 배달 업소로 이제 리스트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왼쪽 그 가운데 이미지 중에 왼쪽이 이제 썸네일이라고 있어요. 좀 유재석이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저게 썸네일인데 저게 들어간 업소는 저희한테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이미지가 없는 것들은 이제 무료 광고, 무료 업소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까만색으로 전화 버튼 있어요. 전화 버튼 이제 사용자가 이제 업소하고 전화 연결하는 거고요. 그다음 파란색 버튼으로 바르글제라는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앱 내에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측 이미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다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 이미지고요. 지금까지 실적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좀 최근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00만 다운로드를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시작을 2010년 6월 25일부터 했는데 매일 5천에서 7천, 많을 때는 하루에 10,000건 정도 다운로드를 항상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사실 5천, 6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희가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돈을 풀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재밌어서 많이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폰을 바꾸실 때 1순위로 카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 어플을 꼭 잊지 않고 다운로드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정도 지금 실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서비스에 등록된 업소수는 13만 업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걸 어떻게 모았냐. 사실 이거 되게 모으기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6만 데이터 업소를 수집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사실 프로링도 했어요. 좀 했고, 그리고 실제 업소를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단지를 많이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체 미팅을 가면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이나 아니면은 랩론에 붙어 있는 걸 실제로 이렇게 툭툭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막 신문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 만들 때 저희가 외부에서는 되게 멋있게만 보여요. 근데 이 13만 데이터를 좀 만들기까지는 사실 우여곡절한 그런 상황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 13만 데이터 중에 일주일에 2%에서 3% 정도 항상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새로 등록이 되고 또 사라지고 또 수정이 되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진짜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요. 죽지가 않아요. 계속 늘어나면서 그러고요. 그리고 처음에 서비스 초기에는 배달업소 사장님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세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모르셨어요. 근데 사장님들의 자녀분들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있다는 걸 알고 저희 쪽 이제 자녀분들이 저희 쪽에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 업소예요. 등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전단지 사진 찍고 그다음에 맵 이미지 해서 보내주고 어떨 때는 우편으로 해서 편집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직접 방문해가지고 전단지 가져가요. 등록해달라고 초기에는 이렇게 지금 계속 데이터를 또 이 데이터가 많기도 하고요. 현재는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인원만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아마 서비스 하시는 분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단하구나라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어쩔 때는 약간 모자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 집 근처에 맛있는 집이 있는데 집이 안 올라가니까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그래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월 200만 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전체 배달 시장에 한국의 배달 시장 규모가 10조 정도 돼요. 2010년 기준으로. 근데 현재 저희가 추정치로 하면은 약 5% 정도
저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전화 통화 주문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기술도 저희도 계속 다양하게 사용자와 그 업체 사장님 간에 좀 더 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게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보시면은 사실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저희를 통해서 전화 주문이 200만 통화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치킨이 500만 마리가 주문이 됐어요. 저희 때문에 죽은 거죠. 참 죄송한데 치킨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치킨 박스가 한 10cm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은 에버리티스는 57개 정도 되고요. 저희 때문에 시간당 치킨이 571마리가 항상 죽어나가요. 지금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하는 동안 571마리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주말에는 더 많이 죽어나갑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를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 되게 많이 물어봐요. 돈을 어떻게 많이 벌고 신문에도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소리인데 근데 사실 저희는 그냥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돈을 어떻게 처음에 벌었냐면요. 사실 배달업소 사장님 눈높이에 맞췄어요. 저희는 사실 저희 어플은 무료 어플이에요. 사용자분들이 그냥 전화하고 그냥 저희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업소 사장님들은 저희 쪽에 이제 리스트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의 광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저희 쪽에 상단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한 업소에 얼마만큼 전화가 가야지만 그 업소 사장님들이 주는 것을 공부를 할 것인가를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추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플을 통해서 사장님한테 전화가 가더라도 사장님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주문 전화 저희는 연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장님들은 배달의 전화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타사에서도 왔을 수도 있고 경쟁 어플을 통해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전화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그냥 전화 눌러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너네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전화가 왔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저희가 커맨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저희 어플을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업소 사장님은 이런 멘트를 줘요. 배달의 민족을 통한 주문 전화입니다. 라는 멘트를 듣고 나서 사용자와 전화 연결이 돼요. 그거를 2011년 9월부터 LG 플러스가 기술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사장님들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전화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실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좀 더 기다렸죠. 몇 달간. 사장님 저희를 통해서 전화가 더 많이 가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진짜 배달의 민족의 파워를 알기 위해서 더 기다렸는데 한 업소에 평균 50통화 1일 50통화 전화 시도죠. 전화 연결 시도가 갈 때까지 기다렸었어요. 그게 처음 서비스 할 때부터 1년 반을 기다렸어요. 정말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제 업소 사장님들은 그 콜멘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배달의 민족에 이제 전화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플에 이제 광고비를 월 33,000원에서 53,000원을 내고 광고를 하고 계세요. 광고비는 저희가 TMS나 여러 가지 광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이제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바로결제 앱내에서 핸드폰이나 카드결제 포인트 결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 부산, 그다음에 광주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대전은 아마 올해 연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아까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옆부분은 외부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잘 되고 그다음에 좋은 성과를 많이 얻고 좀 대표적인 그런 회사인 것 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진짜 저희는 실패 없이 진짜 단번에 이렇게 성공했냐?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창업주하고 저희 김 대표, 김봉진 대표하고 서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아마 여기 이 세 개 사이트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여기 가져왔는데 저희 혹시 아세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네, 다 실패했어요. 여기 기프트김은 2001년에 사장님이 쇼핑몰 하나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인덱스가 만들었다가 잘 운영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2년 만에 했고요. 셀러트리라는 거는 제가 이제 김 대표를 꼬셔가지고 오픈마켓 쪽에서 데이터 오픈 API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셀러들의 판매량과 그런 거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가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픽셀 캐스트는 네이버 캐스트라고 네이버 지금은 무슨 서비스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메인에서 6개 자기가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었는데 그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들고 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그 당시에 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을 닫았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 과정이 있는 과정에서 김 대표와 저는 뭐라고 그러나 호흡을 많이 맞췄다? 4년간의 그 시간을 아무리 같은 형제라 그래도 20살 넘어가면은 형제는 풀려요. 보면 성격이 30대 되면은 성격 딱 돼가지고 맞추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많이 성격 개발이나 하는 거 스타일들을 많이 맞췄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저희 배달 민족에 대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정말 저희는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진짜 기회를 시기가 2009년 아이폰 얘기 죄송한데 구글에서 구글 이런 행사 와가지고 아이폰 얘기를 하기 좀 그러는데 네, 아이폰이 그 당시 때 한국에 상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되게 이슈가 있었고 근데 2009년 말 정도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저도 사실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쉽사리 뛰어들어서 개발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도 한 10년 정도가 웹 쪽 개발자였어요. 웹 프로그램이었고요. 근데 그 디바이스로 관련해가지고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개념도 안 섰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부탁하고 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시기에 진짜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김 대표가 사실 꼬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고요. 화면에 보이는 이 맥북이 맥북 프로가 아니에요. 하얀색. 이걸 가지고 되게 좀 월급을 털어가지고 사서 시작을 했고요. 이 디바이스는 아이팟 2세대로 했어요. 저희 배달의 민족은 전화 연결을 하기 위해서 때문에 폰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아이팟으로 전화 연결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구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전화 연결하는 거는 테스트는 친구나 이제 지인한테 폰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셋업을 해가지고 테스트 전화 연결 제대로 되는구나 확인하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면은 되게 좀 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몰랐고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 개발하신다는 분 자체가 몇분 안 되셨거든요. 경력자분도 없었고 좀 블로그 들어가서 정보 얻고 그 다음에 API 뭐 그런 거 정보 얻고 해서 겨우겨우 했고요.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6개월이 되게 그 기간 동안은 데이터도 많이 수집하고 혼자서 데이터 수집하고 백단하고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이거를 회사 다니면서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6월 25일 날 이제 앱스토어에 런칭이 됐는데 참 저희는 참 운이 좋았어요.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2010년 6월 25일이. 근데 다행히도 그때 남아공 월드컵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사실 이때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저희가 2월 25일 날 런칭이 되고 26일 날 이때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이 이제 8강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스킨을 사기 위해서 저희 어플을 까신 다음에 저희 어플을 이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이틀 만에 저희가 보시면 이거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면 진짜 운이 좋았던 거죠. 이틀 만에. 그러니까 아니 하늘이 진짜 좋았구나. 사실 딱 짜고 친 건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됐는데 잘 보시면은 저희 연세 디지털 게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연세대 전산원이에요. 이게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배달의 민족을 올리기 전에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분이 연세대 전산원을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월드컵 이 시즌 때 붉은 악마라는 응원 어플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올리고는 싶은데 계정이 없어서 계정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 내가 계정을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나서 이제 저희 거를 이제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걸 내리고 내가 올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거를 올렸는데 배달의 민족을 올렸는데 저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플사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이제 영어로 막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면은 국제 전화니까 돈이 많이 나와서 메일만 보냈거든요. 근데 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답변이 온 게 개발자 이름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그거를 2달 있다가 이제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런칭이 된 다음에 1위가 됐고 한 2달 동안은 연세대 전산원 이름으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리뷰 있잖아요. 리뷰가 어떻게 나와있냐면은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역시 연세대 전산원이야. 짱이야. 막 속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제 6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우한 형제들이라는 이름을 못 바꿔요. 개인 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 계정을 법인 계정으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도 아마 여기 아이폰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을 확인하시면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변경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시작하진 않았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김홍진 대표도 회사를 다녔고 저도 회사를 다녔고요. 이거 배달의 민족 자체가 사실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한번 재미난 걸 만들어서 진짜 잘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카페벤에서 지금 보시면은 저기서 이게 노트북 다 꺼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만나서 다음 주 계획할 것, 그 다음에 디자인할 거, 개발할 거를 정리를 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주 중에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회사 일하고 저녁에는 저거 계속 만들고 그렇게 한 6개월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사진은 아마 저희 회사 분들도 거의 모르는 사진이에요. 이게 아시는 분 사무실에 전세도 아니고 전전세로 2.5평짜리 그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김 대표하고 저하고 2010년 10월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올 때가 인원이 5명이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창문이 있을 거예요. 그 창문이 통창문이에요. 상당히 큰 창문인데 저기를 보시면 기간이 2010년 10월에서 2월이에요. 겨울을 저기서 보냈어요. 큰 창문인데 겨울이면은 엄청 추워요. 한기가 막 느껴지고 어느 정도냐면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이 안 돼요. 손이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로를 갖다 놨어요. 가스난로를. 근데 가스난로를 켜놓으면은 왠지 잘 녹는 거예요. 제가 피곤한 게 아니라 산소를 태우니까 공기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랬고요. 여기 또 재미난 에피소드는 이때 있을 때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바깥에 있고요. 여자 화장실이 사무실 안에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화장실 그 남자 변기가 물을 얼어요. 그래서 사무실 딱 여기 오면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여기 이 사무실 바로 앞에가 그 서초동 그 교보문고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건물 거기에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가방을 놓고
거기를 교보문고로 가서 화장실 기분을 와서 일을 시작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 사실 월급도 없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꿈을 찾는다라고 정말 재밌는 거를 한다는 거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좀 힘든 게 있어서 지금 성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성장 속도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2010년에는 0.25평에 2명이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이제 사무실 2군데 옮겼어요. 2.5, 맨 처음에는 이제 카페베네고요. 그 다음에 2.5평이 아까 거기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이제 산동선 사무실이 이제 25평짜리 들어갔을 때 18명 정도. 그 다음에 2012년도에 70평짜리에 54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속초도 됐고요. 현재는 지금, 거의 한 100평짜리 사무실 2층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80명 정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언론분이나 많은 분들이 더 관심 있게 많이 다 보고 계 주시는 것 같아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다른 데서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저희가 다 그냥 되게 잘 된 것처럼 그냥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무한도전 이 화면인데 그림인데 그거 보면은 진짜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너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 디자인 자체를 잘 보시면 약간 그 방송도 약간 패러디하면서 웃기면서 좀 더급해요. 약간 그런 B급 문화예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 저희 회사의 디자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플을 사용하시면 일단 그 이벤트나 그런 것들 보면은 약간 디자인 그 퀄리티는 잘 나왔는데 뭔가가 좀 떨어질 듯한 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컨셉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제 실습성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은 뭔가 완성을 해야 되고 진짜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건데 저는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여기 와서 처음 드린 건데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정말 더 많이 큰 거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폰 업데이트 할 때 하루 만에 이렇게 승인 나는 경험도 있었어요. 이런 경험은 어떤 거냐면 2010년 한 60만 정도 다운로드 됐을 거예요. 그때도 혼자 계속 다니면서 이제 저녁 계속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로딩하는 부분에서 이제 스크립트 부분에 이제 제가 소스를 잘못 적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체크를 안 하고 바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폰은 아마 아시겠지만 등록을 하면 7일 걸려요. 7일 걸리다 이제 리셋당하면 이제 욕 나오죠. 망하고 그러면서 다시 수정해 다시 올리면 또 리셋당하면 기본으로 한 9번 리셋당하면 한 달 넘어가잖아요. 근데 구글은 이제 안드로이드 그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대적인 개념인데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데이트 됐는데 승인이 딱 난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를 제가 그 스토어에서 다운을 딱 받았는데 에러 메시지 딱 나면 그냥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지우고 다시 다운하는데 또 그런 거예요. 소스로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크립트 에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김 대표하고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한 60만 정도 다운되어 있는데 지금 고쳐가지고 하면은 6일 걸려요. 6일에서 7일 걸리는데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저희 거를 다운받으면 숨기면 떠날 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거 접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그랬었어요. 되게 심각한 그 당시 때 빨리 안드로이드가 먼저 나왔으면 좀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 다음날 올렸어요. 올렸는데 하루 만에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도 블로그나 이런 데서
뒤져봐도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스가 짧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비교를 해서 짧을 경우에는 다 추가가 된다.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저희 2010년 12월 정도에 저희가 T스토어에 먼저 올리고 루플레이에 올리고 그다음 T스토어에 올렸었어요. 근데 첫 올리는 그날 저도 이제 실수로 깼죠. 그 첫날 안드로이드에 이제 플레이에 올리는데 10번 올렸어요. 계속 올려서 다운받으면 보니까 또 실수한 게 나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10번을 했는데 하면 올리면서 이제 김대표하고 얘기한 게 우리가 10번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걸 한 번 받은 걸로 생각할 거야. 왜냐면은 사람은 딱 보통 보면 한 번 받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뭔가가 나오면은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앱 개발사한테 뭔가가 그런 게 아니라 그 플레이나 아니면 자기 폰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막 올렸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버전을 보시면은 버전이 되게 높아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초기에 제가 이런 실수를 좀 해가지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T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 쪽에 저희가 업로드가 된 다음에 다운로드가 많이 갑자기 급격하게 막 올랐어요. 하루에 최고 찍을 때가 2만까지 올라갔어요. 그 트래픽이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실 그 100만 정도 될 때가 서버 한 달간 운영했거든요. 혼자서.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면 저 사람 미친놈이야 라고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 듣는데 사실 돈도 없었고요. 그냥 어떻게든지 컸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증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서버를 여러 대 이제 DB 쪽을 여러 대 놔두고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을 중지화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지화가 깨지고 막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소 사장님들이 막 자기네 이제 업소가 지금은 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사장님들도 리뷰를 이렇게 업소 리스팅을 보면 방금 전화한 데가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없어요 라고 막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그냥 좀 잘 고쳤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 사진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97년에 넘버 3의 승강호가 한국의 정신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한국의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사실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어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뜻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처음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창업자들이 아까 VC나 아니면 이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의 계곡이 있어요. 그 죽음의 계곡은 기간이 없어요. 그 사업 하시는 분에 따라서 틀려요. 저희는 거의 1년 반 정도 있었고요. 이 죽음의 계곡은 그 서비스나 그 사업이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BEP가 넘어가는 그 과정 때까지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를 못 참아서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초기에 창업을 하실 때 급여를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약간 팁인데 VC분들은 창업을 하신 분들이 급여를 제대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차지가 되는 부분이 인건비예요. 근데 창업자들은 그 회사를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실 창업자거든요. 그리고 파운더라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파운더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되게 오랫동안 힘든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월급을 많이 가져가시나 그럴 경우에는 좀 금방 없어질 수 있죠. 아무래도 액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2010년 처음에 시작해서 2011년 6월까지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냥 서비스 사람들 많이 이제 다운로드 다 하고 저희는 이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2010년은 사실 서로 런칭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2011년에는 이제 회사가 공식적으로 법인 설립한 건 2011년 3월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하고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매출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굶으면서 2011년 6월부터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이 과정이 아까 그 풀멘트 시스템 저희 아까 음성 말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한 업소에 전화 연결이 얼마만큼 돼야 되고 그 업소 사장님들이 저희에게 광고비를 아니면 실제로 돈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선까지 기다렸어요. 솔직히. 이 과정이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짧아요. 저희는 1년 반 정도 되는데 다른 서비스나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길 수도 있고 저희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한민국의 금수방산의 사진을 좀 찍는데요. 이걸 왜 했냐면은 창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이제 회사 이런 스타트업 회사 보시는 분들이 약간 장비팀에서 좀 많이 오세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 아니면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정말 신나는 산입니다. 끝없는 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산을 그 힘든 거를 그냥 몸에 즐기는 몸에 배겼으면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드린 거고요. 그럼 저희는 저희 배달행조 서비스를 하면서 과연 없었냐? 저희는 아니에요. 맨 처음에 프린팅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저희 회사는 조직이 달라요. 다른 스타트업 회사랑 다르게 영업 조직이 저희는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특별한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리뷰. 업소 사장님들이 자기네 업소에다가 좋은 걸 남기고요. 주변에 있는 업소에다가 나쁜 걸 남겨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중요한 걸 이렇게 역수집을 해요. 사장님이 남긴 그 로그를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장님이 말을 안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사이버 수사대가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저희한테 전화를 신고하자 그래요. 그냥 신고하세요. 그러면 신고하시면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와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런 민원이 됐습니다라고 전화가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법무 담당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정식적으로 답변해드릴게요. 그래서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리뷰 때문에 고발을 하고 뭐 소송을 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요. 회사가 커지고 서비스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힘들어요. 인력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 리더분들이 한 8분 정도, 7분 정도 계시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진짜 회사가 커지면서 이런 계속 쏟아붓는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요, 저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면 배달의 민족이에요. 참 외국에 나가기 힘든 서비스면이죠. 가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네이션. 말도 안 되는 그 설명인데, 그러니까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그쪽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2011년도에 독일에서 컨택이 한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배달 산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이 와가지고 한번 그래요? 이렇게 한번 구경을 한번 갔어요. 근데 독일에 가보니까 벌써 7년 전에 배달 산업 자체가 인터넷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출도 나오고 있고 그런 회사가 투자 파밍을 받았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배달 자체가 아시아권에서 우리 한국이 진짜 독보적이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딱 그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미국도 유럽 시장만큼 그 정도 시장 규모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주 쪽이 4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 유럽 쪽이 20조, 저희가 10조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합치면 100조가 돼요. 나머지 이제 오세니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조 되는데, 예, 계속 진행할게요. 네, 저희가 이런 시장을 사실 몰랐어요, 정말. 근데 진짜 서비스면 진짜 기통차게 좀 배달의 민족이라고 딱 했으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저희 이 조그만 한국이 10조를 해요. 근데 재미난 건 더 외국에서 저희 시장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대단하게도 참 좋은 산업, 그 지리적인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10조는 2010년 통계청 자료고요. 아마 작년 올해는 아마 이것보다 더 클 거예요. 이러면서 사실 세상이 이런 시장이 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제 이건 카메라용인데 이게 제가 좀 마지막 거의 이제 창업 관련 이제 스토리 세션 제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창업 관련된 거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개발자분들은 저도 사실 개발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창업자 입장과 개발자 입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창업자분들은 자기의 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나 어떤 일을 하든 문제가 터지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랑 같이 항상 색깔을 항상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만약 기획자로 해서 창업을 하셨다고 해서 기획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절대 아니에요. 개발자로 해서 창업을 하신다고 개발자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커뮤니티나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 많이 만나셔서 많은 좋은 정보들과 또 본인의 스킬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무한연계들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저희 회사 4층에 있는 천판이에요. 진짜 나무에다가 이렇게 무한연계들이라고 했고요. 네. 저희 직원들한테 어떤 회사를 다니고 싶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싶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회사를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삼성,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아마 공통된 거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아마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또 물어봐요. 좋은 회사, 어떤 회사? 좋은 회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 회사인데?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거기서 가장 공통적으로 존중과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회사 생활을 10여 년 정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든 게 뭐냐면은, 위아래와 소통이 안 돼요. 왜냐면 위에서 시키는 것만 시키고 저는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는 절대 뭐 회식 자리나 가서 그냥 세련할 때만 내면서 별 이렇게 소통하는 게 없어서 특히 사실 개발자분들이 최근에까지 지금 최근 얼마 전까지는 커뮤니티 내용이 많이 없어서 약간 폐쇄가 됐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버킷리스트에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있어요. 재미나는 게 많긴 한데 여기 저쪽 맨 끝에 보면 금발미녀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금발미녀가 왔어요. 외국인 분은 아니고 이렇게 염색을 하신 분이 와가지고 저희 대표가 너는 퇴사할 때까지 염색비를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회사 뒤에 이제 사진 몇 장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사가 한적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원증을 이렇게, 이건 사원증이 아니지만 사원증을 들고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이제 회사 주변을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이제 또 담당이거든요. 개발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사무실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회사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강남에서 밀려가지고 스퍼노스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진 정말 아름다운 사진인데 여기 8층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창틀이고요. 실제 나중에 혹시나 GDG 서울에 사시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이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8층에서 보는 그 19대자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여기서 간단한 세미나도 하고요. 한 40-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자요. 아니면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와서 멍 때릴 때도 있어요.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멍 때릴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4층 되는데, 제 김대표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카페맨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김대표가 그때, 그 당시 때 저하고 이야기한 게, 약속한 게 있었어요. 회사가 진짜 커지면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형적으로. 카페 같은 사무실 만들고 싶대요. 결국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저희 업무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쪽 와서 이제 쉬는 공간인데, 이제 빨간 그 캐비넷 2개가 있는데, 저게 저희 회사의 보물찾고입니다. 먹을 게 저기 다 있어요. 간식이, 예, 나중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작년이래요. 지난주에 구글 I/O 샌프란시스코 가서 실제 한국 대표는 아니고 유일하게 그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가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고요. 여기 가운데 노란색 티를 입고 계신 분은 그 공동창업자분이세요. 이름이 영어여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그때 지금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제가 그때 그 당시 때 저희가 지난주에 가서 동영상 보여준 거를 제가 잠깐 한 2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I hope you're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건 사실 구글 I/O가 저도 많이 느꼈어요.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한국에서 이런 저희보다 더 좋은 서비스라고 더 좋은 개발자 그리고 또 하이퀄리티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를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또 가서 또 저희가 미국이나 그 거기에 이제 현재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오신 분들 여러 나라 분들한테 한국에 이런 회사가 있고 또 한국에 IT가 이런 정도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내년에 아마 분명히 또 매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아마 저희 부부와 좋은 친분이 있으셔서 그 좋은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또 저희 말고도 좋은 회사를, 좋은 모임들이, 좋은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가서 정말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600만 다운로드, 이거 5월달에 저희가 600만 다운로드 했을 때 전 직원들 참 스모프 같죠? 다들 숨을 참고 스틸을 입고 한번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트업 팁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고 Q&A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주문 받고요. 12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스타트업을 하신 분들 보통 보시면은 이런 분들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들하고 해야 되냐. 정말 저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같이 망할 사람들하고 하세요. 왜냐면은 아까 죽음의 계곡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스벨레라고. 그 기간 동안 진짜 90%가 없어져요, 회사가. 근데 그때 없어질 때 별 일이 다 많아요. 정말요. 지금 얼마나 하세요, 어쩌고. 근데, 사실, 스타트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요소가 있는데, 사람과, 그 다음에, 좋은 서비스나 기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 회사를 하거나 같이 통연해서 그래야지만 또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같이 망할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지 진짜 좋은 서비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힘들 때 같이 힘든 걸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스타트를 딱 하셨어요. 이제 보시면은 프로토타입을 못 내세요, 정말. 그러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프로토타입을 최대한 빨리 내셔야 돼요. 그때는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는 빨리 내셔가지고 주변에 빨리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초기에 냈던 프로토타입에서 실제로 프로덕트까지 가려다 보면은 서비스가 엄청 낮아요. 그리고 엄청 업그레이드 되고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프로토타입 기간이 처음에 길어지면은 정말 이제 사월하다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해요. 사업하실 분들은 꼭 머릿속에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3초 스피치라고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뭘 만드는지,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3초 안에 문장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항상 외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무슨 행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VC를 만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읽어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서비스 하세요? 예?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보복거려요.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3초 안에 내가 하는 게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거 있죠? 기획서와 회사 속에서 이거는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짧게 항상 결론과 그런 건 항상 앞쪽에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낼 때도 항상 제목에 간단하게 짧으면 좋아요. 앞쪽에서 그렇게 해서 회사 소개를 이쁘게 되게 멋있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걸 하는지 정확하게 함축적으로 정확하게 잘 표현하게 짧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책 좀 보내달라고. 저 스타트업 가이드라고 있어요. 저거 1편 있고 2편이 최근에 이제 전자책으로 나왔긴 했는데
배경 씨가 이제 저자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더 진짜 좋은 내용들이 있고요. 정말 실감나는 그런 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이제 창업을 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성공하는 기업들이 8가지 습관, 디콜리스 저자고요. 이 책을 보시면은 해외 되게 유명한 회사들의 그런 그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하고요. 맛있는 점심시간 됐으면 좋겠고, 지금 짧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몇 분만 해가지고 답변 해주세요. 빨리만. 전단지에 삶과 죽음을 한번